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국제결제협력반의 김영석 반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 업계 전문가분들하고 또 여기 여러 학계 분들 모시고 의견을 나누게 돼서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5분 동안 간략하게 지금 CBDC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아까 전에 그 교수님들께서도 소개를 간략히 해주셨는데 왜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국은행 포함해서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메타버스와 NFT 각종 최신 트렌드와 어떻게 앞으로 어울려질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 발표는 크게 세 챕터로 나눠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선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각종 페이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이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툴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앱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지급 결제, 만약에 이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른다든지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한테 돈을 보내실 때 대부분 은행을 통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 기술이 발달하고 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각종 IT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그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이렇게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최근에 얼마 전에 메타로 사명을 바꿨고 또 이제 웹 3.0 앞에 교수님들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이제 최신 트렌드로 앞으로 이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 DeFi, IoT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할 내용으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여러 가지 NFT를 비롯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적 상품들, 최신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그럴 텐데 이때 저희가 남는 문제는 과연 그 각종 지적 재산권 또는 그 NFT 같은 자산들을 무엇으로 결제할 건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 무엇으로 결제할 건가의 문제가 처음에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자산이 이제 탈중앙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안 받겠다는 여러 가지 그 프레임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엔 암호자산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게 지급수단으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가치 변동이 심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사용하고 북한도 이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 관련이 있지만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많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지급수단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1세대 가상자산의 대체로 지급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법정화폐, 달러, 유로, 달러나 유로 또는 엔화 같은 국제 결제 자산을 팩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가치 변동이 기존의 화폐와 연결을 시킴으로써 가치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를 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 루나와 법정화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알고리즘으로 설계를 돼서 내재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통용되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가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더 우월하고 따라서 지급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내부 운영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앙은행들이 주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갔는데 과연 탈중앙화가 정말 사회적으로 베너핏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다시 중앙은행들과 감독당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또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CBDC 업무를 담당하기, 지금 제가 CBDC 관련한 대외 협력을,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외환 결제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자산이 많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여러분들은 은행 계좌가 계시고 그 핀테크를 그 간편 결제나 간편 지급을 은행 기반으로 해서 쓰시는 거를 뭐 당연히 생각하지만은,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은행 계좌가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약진을 하고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그 기존의 기축통화와 연동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는데, 그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이 과연 그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를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비용을 결국 지불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조금 더 예전에는 관망세보다는 적극적으로 CBDC 연구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 그리고 지급수단에 대한 트렌드를 주목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BDC를 우리나라가 아직은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 계획이 없고요. 아직 그 전 세계 모든 주요 나라, 뒤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 나라들 중에 CBDC를 발행한 나라가 아직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CBDC를 발행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와중에 중요한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디지털 경제가 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민간이 만약에 지급수단을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지급수단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 데이터가 독점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와 또 각종 지급수단들은 사회적 인프라로서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현재 여기 그 트렌드를 지금 간단히 보여드리면, 과거에 이제 2018년, 19년 전만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CBDC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연구도 하고 있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대부분 유보적입니다만, 중앙은행이 CBDC 관련한 기술적 연구 그리고 각종 테스트들을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현재 지금 글로벌 CBDC 통향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국은 이미 상당히 CBDC 발행을 실제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 그걸 쓰도록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미국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행이 좀 더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럽이나 일본,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실제로 그 테스트를 실험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이용자들 대상으로 한 그런 베타 테스트 개념은 아니고, 가상 공간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그 개념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지금 2단계에서 와 있고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이제 2019년에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CBDC 관련한 연구, 그 다음에 실험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은행 관련해서 트렌드는 2021년 8월부터 약 2020년 6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 공간에서 실제 CBDC가 발행했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지급수단으로 쓰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지,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래 건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전 기술로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념적으로만 생각했던 부분들을 실제 실험 공간에 옮겨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CBDC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은 민간 은행들의 역할을 중앙은행이 다 대체하고 일반 국민들이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그 모델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계속 지금 핀테크 업체나
그 일반 시중은행들이 하시도록 하고, 중앙은행은 그 뒷단에서 CBDC를 발행함으로써 그 경제활동,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모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저희가 뭐 그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려요. 이번 실험을 실시한 1단계 실험을 실시한 내용의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CBDC가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갑에 그 넣고 다니는 지폐들을 여러분들 휴대폰의 앱으로 넣고 필요할 때마다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이 약간 좀 뭐 멋있진 않은데, 이게 실험 화면이라서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만큼 이렇게 화면이 멋있진 않은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앞으로 뭐 개선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거래, 만약에 오프라인 거래,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서 뭐 재해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자지갑을 계속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앞에 말씀 주신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됐을 때 그 NFT를 CBDC를 활용해서 결제하는 모델도 저희가 실험 공간에서 테스트를 했고,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CBDC를 왜 발행했냐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굉장히 지급수단이 잘 발달돼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바로 보내시면 바로 이제 수취인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구조가 이제 디지털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CBDC를 발행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제 국가 간 송금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간 송금, 여러분들 아직 그 해외에다 돈 직구하시거나 여러 가지 해외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며칠 걸릴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보낸 돈이 상대방이 받는 돈이 그거보다 많이 줄어든 경우, 중간에 이제 은행들이 수수료를 많이 공제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CBDC를 통해서 개선하는 모델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최근 그 실험한 내용에 따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은 하는데, 이게 볼륨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갑자기 피크가 그 거래 건수의 피크가 발생한다든지 할 경우에 아직까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 국제협력을 통해, 이게 제 업무이긴 합니다만,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외 중앙은행들하고 CBDC를 통해서 국가간 지급을 처리하는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실험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시고 NFT랑 각종 첨단 기술들을 주도를 하실 텐데, 그 뒷단에서 그 중앙은행들이 안정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급수단을, CBDC라는 지급수단을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제 그 도입 시기는 그 시장 상황과 국민들의, 이게 한국은행 혼자 결정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한국은행 CBDC 업무에 저희 계속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정보를 공유를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경제 활동을 위한 CBDC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